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메가, 모델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스누피 3세대입니다. 지인들이 제게 묻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다양한 시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봤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상세한 디테일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야 빌런아, 내가 지금 2천만 원이 있어. 뭘 사면 좋을까? 응? 서브마리너. 야 빌런아,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어. 뭘 사면 좋을까? 응? 스피드마스터. 롤렉스와 오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많은 수업료를 내면서 체득한 것, 예쁜 시계는 매년 출시되고 내 마음을 홀리는 시계는 계속해서 변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영속적인 끌림을 유지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이코닉이라는 점입니다.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튜즈데이는 시계 역사상 그 어떤 모델도 근접하기 어려운 아이코닉입니다. 파텍 필립의 칼라트라바, 오드마 피게의 로야로크,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모델이자 복잡한 시계 역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계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드니 시절 문워치라는 모델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비슷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럭셔리급 시계에 비해서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매트한 검정색 다이얼과 심심한 핸즈, 조금 투박했던 브레이슬릿,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퀄리티와 불편한 착용감과 귀찮은 수동 무브먼트. 왜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하는 걸까? 지금은 누구보다도 스피드마스터에 미쳐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문워치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제가 튜즈데이로 천천히 다가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스누피 한정판이 스피드마스터의 특별한 에디션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실버 스누피 어워드는 나사의 내부 어워드 명칭입니다. 1970년 아폴로 13이 우주에서 작업 중에 산소 탱크 하나가 폭발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정된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14초 동안 로켓 엔진을 가동시켜야 했었는데 그 당시 14초를 측정한 도구가 바로 스피드 마스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스누피 어워드를 주는 주체가 아니라 스피드 마스터라는 모델이 나사로부터 스누피 어워드를 수여받은 수상자의 입장입니다. 이 헤리티지는 2세대 스누피 안에 What Could You Do 14 Seconds로 남아있고요. 푸른색 박스를 열면 작아진 신형 문워치 박스 위에 스누피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박스 아래에는 스누피의 이력과 스펙을 적은 포트폴리오가 실리콘 코팅이 된 고급스러운 책자한부에 들어있고 책자한 내용은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끝! 스누피 3세대가 출시되었을 때 제가 가진 가장 큰 우려는 다이얼에 있었어요. 오메가는 이렇게 화이트 베이스의 팬더 다이얼을 여러 번 한정판으로 출시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동일한 다이얼을 재활용해 왔어요. 설마 스누피 한정판에도 재활용 다이얼이 들어간 것인가? 화이트 기반의 팬더 다이얼은 1번 미츠코시 한정판, 아폴로 11 35주년 한정판, 2020 도쿄올림픽 한정판 이렇게 3번이나 출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다이얼에 거의 흡사한 디자인으로 오메가의 이런 돌려막기 이력을 잘 알기 때문에 설마 스누피마저?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스누피 화이트 다이얼은 과거의 그것들과 달라요. 지난 팬더 다이얼들은 사진상으로 화이트로 보이지만 실물의 색감은 화이트가 아니라 실버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면 예전에 아폴로 11 35주년 다이얼을 구해서 커스텀한 경험이 있어요. 다이얼의 질감이 오묘했는데 다이얼 위에 실버 색감의 진주가 곱게 갈려 뿌려진 것 같아 보였어요. 고급스러웠지만 빈티지하고 올드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스누피 다이얼의 질감은 훨씬 더 담백하고 깨끗해졌고 다이얼의 색감도 실버가 아닌 화이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선호하는 색감으로 변했고 조금 남아있던 빈티지한 맛들이 사라지면서 현대에 맞는 럭셔리 시계에 가까워졌어요. 이것은 푸른빛의 베젤과 서브 다이얼과 깔끔하게 맞아떨어져요. 전체적인 다이얼의 디자인은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한정판과 동일합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쉬운데요. 21세기 이후에 출시한 스피드마스터 한정판 중에서 최고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2세대 스누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핸즈 인덱스 레이아웃, What Could You Do 40 Seconds, 엠블럼 아래의 스누피의 말풍선 같은 위트를 포함하여 핸즈나 서브 다이얼 역시 9시에 엎드려 있는 스누피를 중심으로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세대는 기존 한정판들의 포맷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2세대의 임팩트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계를 뒤집어보기 전까지만입니다. 오메가는 3세대의 진심을 얼굴이 아니라 엉덩이에 담았습니다. 베젤은 일반판과는 다른 블루 색감의 세라믹 베젤 인서트예요. 저는 여기서 스피드마스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크로노그래프 하면 데이토나 1억 간다라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게 된 데이토나와 호이어의 복가 까레라, 제니스 엘프리메로 정도를 제외하면 아이코닉한 크로노그래프는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워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현대적인 소재와 감성을 입은 위의 크로노그래프들과는 다르게 태초의 문워치와 디자인과 소재에 큰 변화가 없어요. 아마도 문워치의 이런 면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해요. 블링블링, 화려화려 이런 맛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베젤 인서트 소재 하나 바뀌었다고 시계가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봐야 문워치는 문워치지. 현대적인 감성으로 무장한 321 역시 같은 이유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는데 기존의 문워치와는 완전히 다른 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련된 화이트와 블루의 색감도 한몫하겠지만 베젤의 변화 하나로 데이토나나 크로노마스터에 뒤지지 않는 현대적인 럭셔리 시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321에 대한 기대치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보통 시계 브랜드들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 단번에 일반판으로 내주지 않아요. 로즈골드, 화이트골드, 플래티넘 혹은 한정판 등을 먼저 출시해서 찐 부자들에게 신모델의 사용권을 먼저 부여해요. 오메가도 마찬가지로 스피드마스터 1861에서 3861로 넘어가기 직전 국가의 한정판으로 먼저 출시하면서 3861에 대한 갈증을 조금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3세대 스누피는 출시 정보가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서 제가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신형 케이스를 적용한 모델인지 아니면 구형 케이스를 적용한 모델인지. 무브먼트는 확실히 3861이 맞지만 케이스도 업그레이드된 신형 케이스인가? 1861에서 3861로 넘어가면서 줄어든 두께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3세대 스누피의 두께는 14.47mm로 구형 스피드마스터의 두께 14.3mm, 신형 스피드마스터의 두께 13.18mm에 비해 비교적 두껍습니다. 두께로 보면 구형의 케이스를 따르는 게 아닌가? 하지만 3세대 스누피의 케이스백 뒤에는 일반적인 스피드마스터와는 다르게 지구와 달을 품었고 두 개의 행성 사이를 여행하는 스누피의 여정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구형인지 신형인지 알려면 미드 케이스만의 두께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덕력이 미치지 못하네요. 신형 스피드마스터와 스누피의 미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이것을 보고 구형 케이스인지 신형 케이스인지 구별이 가능하신가요? 확실히 케이스백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착용감은 기존 문워치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무브먼트는 3861 신형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가 장착된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 15,000 가우스 이상의 자기장을 버티는 탁월한 항자성,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 장착된 프리스프렁 밸런스, 로듬 도금 마감, 스트레이트 제네바 웨이브 브릿지, 50시간의 파워 리저브, 개사기. 이 무브먼트의 소유주가 스와치 그룹이 아니라 오메가가 아니라 독립 제작자나 리치몬드 그룹의 소유라고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스누피 3세대는 브레이슬릿이 없고 시계의 색감과 비슷한 블루 케블라 스트랩이 제공되는데 스누피 오너이신 구독자님께서는 별도로 나사 벨크로 스트랩을 구매하셨습니다. 이 벨크로 스트랩은 투피스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퀄리티도 훌륭해요. 무엇보다도 3세대 스누피와 찰떡이에요. 기존의 스트랩보다 이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이번 리뷰는 스누피를 제공해주신 구독자님의 오메가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은 롤렉스의 강척으로 미쳐있어요. 생태계의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열쇠는 오메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한다면 롤렉스를 뛰어넘는 위대한 브랜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